네,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면은 재산세로 매년 4천만원 나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새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인 부동산 업자분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영업 홍보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강의도 하고 책도 출판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실제 미국 부동산의 본질보다 좀 가장돼서 포장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역시 미국 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미국 부동산에 자주 갈 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미국 부동산은 한국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금과 거래 방법이 한국과 다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미국의 보유세, 재산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집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있는 흔한 집입니다. 매매가는 198만 불, 거의 20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 1386원 적용하면은 대략 27억 정도 됩니다. 비싸기는 해도 한국 강남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집은 방 4개, 화장실 3개, 2071 스퀘어핏, 58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HOA, 관리비라 그러거든요. 관리비를 HOA라 그럽니다. 관리비는 매달 317달러, 현재 환율로 매달 대략 한 45만원 정도. 미국은 렌트를 주어도 관리비는 집 주인이 냅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세입자는 전기세, 수도료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싱글 하우스이지만 얼바인의 대부분 집들은 동네마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공용 수영장, 바베큐장, 공용 도로, 공원 사용비 이런 것들이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겠죠. 세입자는 관리비 내지 않아요. 공용 관리비. 자, 텍스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산 가격에 대해서 매년 1.5%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인기가 좋은 거주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의 재산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율이 낮은 주로는 하와이, 플로리다, 조지아가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의 경우는 재산세율이 거의 1.5%에서 한 2% 정도까지도 됩니다. 이 재산세율은 부동산 구매 당시 구매 가격에 대해서 정해집니다. 집값이 크게 변해도 재산세는 크게 변동이 없고 아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내 집값이 올라도 떨어져도 재산세는 내가 매수한 그 당시 매수 가격의 일정 비율,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한 1.5에서 한 2% 정도까지 내게 됩니다. 똑같이 보이는 집이지만 예전에 산 사람들은 재산세가 낮은 거고요. 최근에 비싼 가격으로 매매한 사람들은 재산세가 높게 나오는 거죠. 자, 미국 부동산은 이렇게 재산세가 비싸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한 사람들이 계산하고서 매수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거는 없어요. 필요도 없죠.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미국은. 자, 이 집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매수가가 200만 불,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7억 정도입니다. 그럼 이 집을 매수하게 되면은 이제 재산세는 매년 3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4,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매수가 곱하기 1.5%로 계산한 거예요. 자, 이래서 미국 집은 생각보다 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처럼 집값도 매우 비싸고 재산세율조차도 매우 높은 곳은 돈이 있어도 재산세 관리비 생각하면은 쉽게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임대를, 월세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자, 요즘에 집값 싸고 세금도 좀 싼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가 인기인 거예요. 텍사스는 재산세율은 높아요. 다만 집값 자체가 좀 싸고 소득세가 없죠. 자, 좀 더 계산해 볼게요. 이 집을 사면은 한 달에 이 집을 위한 비용이 얼마씩 나갈까요? 일반적인 대출 조건과 보험 조건 등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13,000달러 정도 나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80% 받습니다. 이 금액은 대출 80%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된 것이에요. 참고로 외국인인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랬을 때 80%까지는 대출이 잘 안 나와요. 한 50%에서 60% 정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율도 미국인들보다 외국인들, 한국인들의 경우는 한 1% 정도 금리가 더 나빠요. 한 달에 이자와 원리금 균등 상환 비용이 한 1만 불 정도, 그리고 세금과 보험이 2,459달러, 그리고 HOA 관리비가 317달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3,000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이 매달 이 집을 산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집을 사면은 이렇게 큰 비용이 매달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집을 사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국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집에 대해서 시세 상승을 그래프화한 것이에요. 자, 미국은 집값 잘 안 오른다는 이야기가 과거에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시세 상승은 한국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부동산의 큰 특징 중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기보다 월세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동산 매물의 추정 월세 가격은 매달 5,5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약 74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월세 내는 것보다 매수해서 이자 내는 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보유하다 보면은 재산세 부담이 적게 느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재산세가 집값이 오른다고 막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보유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느 순간 재산세 부담이 적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올라있는 집값에 또 뿌듯하기도 하겠죠. 또 대출에 대해서도 미국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30년 고정금리가 흔합니다. 30년 고정금리에 내가 매수한 금액에 대한 재산세, 집값에 대한 비용이 매달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들어도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다주택자 규제, 종부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미국처럼 주택 하나하나 살 때마다 재산세를 좀 많이 높이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